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사실 첫 번째 비디오를 촬영하고 거의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튜브로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제가 첫 번째 그 소개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유튜브는 이 바이올린에 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가 나누어 놓은 4개의 카테고리, My Opinion, Technique, Theory, 이론, 그리고 이제 인스트루먼트, 악기에 대한 카테고리 중에서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짜잔! 활! 보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우 그립이에요. 활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보우 그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방법이면 굉장히 가까운 예로는 뛰어난 오늘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정말 굉장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활을 잡고 또 그러한 연주자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석적이라고 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이작 펄만도 얘기를 하고, 또 그보단 좀 아랫세대이지만 율리안 라클린 같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보우 그립은 프랑코 벨기안 주법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프로그와 활의 가죽 사이의 틈에 엄지를 대고, 그리고 거기에 맞은편 손이 마주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를 좀 비껴 잡으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 활에 동그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활의 아이를 손으로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이걸 가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손가락이 마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게 쇠반지처럼, 아이언 링처럼 얘네 둘이 나이스하게 원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간혹 피시고도 잘 키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만 정석을 원하신다면 엄지가 둥근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시고 마주봐 주세요. 너무 비켜나지 말아 주시고 마주봐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들이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떼고 있으신 게 굉장히 정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3개를 사실 붙이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많이들 가운데 두 손가락을 붙여라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석을 원하신다면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 다르게 표현하면 연필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두시고 잡으시는 게 좀 더 정석이세요. 가운데를 붙여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붙이고 원 투 원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간혹 많은 학생들 중에 어떤 일부 학생들은 너무 1대3으로 잡는다든지, 너무 집게손가락을 내리고 새끼손가락을 벌리는 또 반대의 형태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우 그립은 굉장히 개인 편차가 있고, 독특하게 활을 잡으시지만 뛰어나게 잘 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다시 스탠다드에 대한 것을 이 비디오를 보고 아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활로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 6, 7가지의 활만 가지고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활 체조라는 것은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이올린의 활 테크닉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는데, 활만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의 기본 이유는 활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To be acquainted with the bow. 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함으로써 좀 유연해지고 친근해지기 위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매일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에 6, 7가지를 다 소개하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사실 편집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심직한 손가락이 활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훈련입니다. 미국 사이트에서는 스파이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스파이더를 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지를 피고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러고 밀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항상 엄지를 구부리고 움직일 것. 두 번째는 너무 활을 좌우로 흔들면서 하지 않고 가능한 수직을 유지하면서 손가락을 이용해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는 게 어렵습니다. 내려가는 것까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익숙해지시면 중간 정도 위치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으로 태핑 해보라고 해요. 두드려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듯이 움직여보라는 얘기도 합니다. 태핑도 해보시고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활이 흔들거리는군요. 가능한 흔들거리지 않도록 하신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첫 번째 활체조입니다. 두 번째 활체조는 시소예요. 시소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시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운데 그런 쇠뭉치 같은 것이 있고 좌우에 시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소는 활체조에서 시소 연습은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 움직임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을 쓰실 때 손가락을 움직이고 활의 위치에 따라서 손 모양 어디에도 좀 더 무게의 중심을 둘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인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저는 항상 좀 더 양쪽 손가락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만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면 활이 내려갈 겁니다. 그죠? 새끼손가락을 피면, 다르게 표현하면 눌러주면 활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손등은 항상 하늘을 보셔야 돼요. 손등을 마음대로 움직이면 사실 우리가 활을 잡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등은 하늘을 바라본 상태에서 우선은 새끼손가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면 활이 내려갈 거고 새끼손가락을 눌러주면 활이 올라갈 거예요. 시소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첼리스트 분들은 아마 새끼손가락을, 저는 첼로를 못합니다. 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내밀고 계신 거로 아는데, 우리 바이올린은 팔각형의 안쪽 모서리에 새끼손가락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모양이요. 왜냐하면 너무 위에 딱 있으면 사실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고 또 첼로처럼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활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끼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뗐다 붙였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기본과 정석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석은 항상 새끼손가락이 나이스하게 팔대의 모서리의 안쪽에서 서 있었으면 좋겠고,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손가락의 포지션이 특별히 바뀌지 않으면서 시소의 움직임을 하시는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새끼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연습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활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활 없이 제가 연습을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피아노로 치면 1, 3번을 이용해서 나이스한 5를 만드세요. 이 상태에서 이 손을 띄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손의 이쪽 부분에 붙여봅니다. 붙이실 때 나머지 손가락들도 구부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그리고 이걸 여전히 떼지 않으시면서 펴봅니다. 펼 때는 나머지 손가락들도 한 꼭지점을 향해서 모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해보신 분들에겐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 구부리는 동작이 되게 조금 어색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독일에서 이러한 활 연습을 배웠을 때 어떤 교수님은 아이들한테 여기 눈이랑 입도 그려주시더라고요. 눈, 입, 스마일. 자, 이거는 그럼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활을 이용해서 보잉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기본적으로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연하게 활을 쓰시려면. 그럴 때 사실은 손 모양을 많이 과장하는 동작을 우리가 연습해보면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손을 세워놓고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연주하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있고, 굉장히 납작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왼손은 배울 수 있지만 활은 좀 타고나는 게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슨 말이 맞는지 저는 여기서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잉은 굉장히 편차가 있다. 하지만 어떤 정석적인 방법을, 좀 스탠다드한 연습 훈련을 알고 싶으시면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세 번째 방법, 엄지 구부리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또 한 3-4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비디오 2달 만에, 또 다음은 2달 뒤에 찍는 건가?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테크닉 시간에 간단한 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